개념물리 수학상수 오늘은 154쪽에 있는 그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도 네 번째인 여러 가지 방정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2단원에 딱 들어와서 복소수 배웠어요. I. 그 다음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제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등식. 그렇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지금 끝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154쪽은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얘네들을 그냥 통틀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 차수가 큰 방정식. 이렇게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석법은 인수분해야.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A 곱하기 B가 0이야. 그걸 만족하려면 A는 0이거나 또는 B가 0이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3차를 내가 인수분해 이렇게 했어. A, B, C가 0이야.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인수분해를 많이 사용을 할 건데 문제는 그거지.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얘네들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는 0까지 붙으면 3차 방정식이다. x를 안 묶여.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고. 그렇지, 조립제법 하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다. 조립제법을 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해.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조립제법을 할 때는 일단 뭘 먼저 체크하냐면 개수의 합이 0임을 체크해. 개수의 합이 0이면 얼마로 조립제법이 된다고? 1로. 그렇지. 두 번째는 짝수 차 개수와 홀수 차 개수 합이 같으면. 그렇지. 그때는 마 1로 조립제법이 된다. 그 이외에는 그냥 지금 1 마일 생각했으니까 2, 뿔마 2, 뿔마 3, 뿔마 4 이 순으로 쭉 생각하면 돼. 그런데 물론 2로는 있어. 조립제법이 가능한 수는 어떤 거냐면 최고차 개수 약수분의 상수항 개수 약수야. 말이 좀 어렵는데 네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최고차 개수 약수분의 상수항 개수 약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차 개수가 1이지. 상수항은 마이야. 그냥 2로 봐. 1분의 2지. 1의 약수분의 2의 약수니까 뿔마 1, 뿔마 2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뿔마 1, 뿔마. 그러니까 3도 안 돼. 그러니까 3은 우리가 대입할 필요도 없어. 3차 이상의 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니까 일단 이거 찾는 거 여기 첫 번째 포인트야. 그거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여기서부터는 방법을 좀 외워야 된다. 두 번째, 공통부분 존재해. 그때는 치환한다. 치환.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치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되돌리게. 맞아. 이걸 니네가 이제 헷갈린다고. 함수의 치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위야.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원래식으로 되돌려서 세고하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하세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해. 복 2차식의 인수분해법이 되게 복잡했잖아. 얘는 인수분해서 해를 구한다. 근데 책을 보면은 책은 x제곱을 t로 치환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우린 치환 안 할 거야. 치환 안 하고 복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방법은 다시 한번 그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이게 제일 복잡해. 이렇게. 아니야.
잠깐만. 이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C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형이거든? 얘가 예전에 인수분해할 때는 그냥 대칭형이라고만 설명했는데 방정식에서 이름이 존재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이러한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니?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치. X제곱으로 묶어서 막 어찌저찌 해갖고 인수분해를 하는데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얘로 t로 치환해.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가 된다고? T제곱 마이가 되지. 그거 이용해서 구하는 상반 방정식 해결, 요거 해결하는 거, 요런 게 너의 주안점이 될 거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되네. 앞에서 인수분해했던 거는 똑같은 걸 그냥 계속 한다. 그러면 인수분해랑 똑같냐? 꼭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그런 거야. 3차 방정식의 실근.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된다. 3차 방정식의 실근 갖는 조건. 3차 방정식의 실근 갖는 조건은 그것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3차 방정식의 실근, 허근. 근데 우리가 실근, 허근을 논할 때는 어떤 걸 사용했었니? 판별식. 근데 그 판별식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 2차 방정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존재하긴 해. 근데 근해 공식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써. 되게 복잡해. 그래서 굳이 근해 공식을 쓰지도 않고 근해 공식이 있지만 사용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판별식도 못 써.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별을 하려면 얘를 무조건 2차식으로 만들어야 돼. 즉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식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실근, 허근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조립제법을 먼저 해. 근데 이게 팁이야. 조립제법을 하는데 보통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 수로 주어줘. 예를 들면 1, 마 1, 마 1.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등장하는 문자가 P라고 하면 P로 되는 경우도 있어. 이건 심한 문제야. 근데 이 책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조립제법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을 하면 2차 방정식하고 1차식이 생기지. 그 이후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한다. 그런데 얘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로 예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참고로 이게 학교 내신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거 구하는 방법이.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었어. 그래서 이거는 유형만 제대로 잘 익혀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하나야. 지금 제대로 이해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2가 되면 수투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해야 된다. 수투에서 한 번 더 나와. 근데 수투를 가르치다 보면은 수투 문제인데 학생들에게 이 고1 문제를 또 설명해 줘야 돼. 그런데 고1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중1, 2때도 배우잖아. 중1, 2때부터 배웠던 내용을 고1을 배우는 시점에서 이거 뭐였죠?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 조금 외울 때 제대로 니네가 익혀버려야 되는데 암기로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 알지? 이해를 해야 해.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었는지를. 그래서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근데 요즘에 보는 책이 있거든. 요즘에 무슨 책을 보냐면 베스트셀러 중에 에잇이라는 책이 있어. 이게 이지성 작가가 만든 책인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AI의 역습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지금 AI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지배라는 말은 좋지 않지. AI와 되게 밀접한 세상을 살고 있어.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차피 알고리즘이 다 네가 뭐 볼지 다 해석을 좀 해주고 니네가 어떤 걸 보더라도 이런 거는 다 AI가 개입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그 배달 앱으로 뭘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보통 족발을 좋아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족발이 되는 것도 다 AI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책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AI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 역시도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찾을 때는 영어 사전을 보고 찾았어. 사전식 배열, 우리 막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사전으로 찾았고 무언가 궁금하면 책을 통해서 무언가의 정보를 얻는 아날로그적인 걸 했다면 지금은 애매하면 검색하고 모르면 강의 보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IT 기업은, 즉,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그런 IT 기업의 사장들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핸드폰 검색하고 막 시리한테 물어볼 것 같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이런 기계를 주질 않는데, 전자기기를. TV도 못 보게 하고 핸드폰도 주지 않아. 대신 뭐 영어 단어가 궁금하면 사전을 찾게 하고,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백과사전 같은 거를 직접 찾아서 뭔가를 해결하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너희가 AI라는 거를 그거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태로 AI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즉 그거를 니네가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는 이런 아날로그 공부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모르면 저 몰라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깊게 들어가라고.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시간이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AI의 지배를 받지 않고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 교육은 다 주입식 교육이야. 나도 주입식 교육을 가르치지. 이거 외워라. 이거 외우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근데 모든 거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궁극적인 모든 건 이론이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있다고. 이런 의문을 먼저 갖기 시작해야 너희가 발전할 수 있어. 그 책에 말하는 주된 내용이 그런 거야. 가지고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왜 그러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다 보면 내 공식을 유도해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 왜 이런 걸 유도가 되지 정도를 찾아보라고. 그런 공부를 해야 너희가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에 따라 유형 하나씩 살펴볼까요? 156쪽에 있는 필수예제 1번. 유형을 잠깐 설명을 해줬잖아. 그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방정식을 푸시오야.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실근을 구해주란 이야기야. 그럼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식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 인수분해 방법 어떻게 인수분해 한다고?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 근데 이건 얼마로 조리제법이 되니? 마일로 된다고? 그치, 마일로 되지. 홀수 차수는 얘야. 이 상수항은 짝수 차수로 본다? 계속 합은 그거야. 그래서 이건 마일로 조리제법이 되니까 3, 7 실수하는 거는 1차가 없다. 0으로 비워둬야 돼. 마일로 조리제법을 해. 3, 마 3, 4, 마 4, 마 4, 0.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조리제법을 한 이유가 얘를 2차식으로 만들면 돼. 2차식으로 만들면 2차식 인수분해가 되잖아. 2차식에서 해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2차식으로 딱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조리제법을 단 한 번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x 더하기 1, 3x제곱 더하기 4x 마사. 인수분해 되나? 그렇지. 2. 여기 뿌리고 마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마이로 조리제법이 된다는 걸 눈치를 챘으면 마이로 한 번 더 하면 또 나오긴 한다. 그러니까 2차식도 조리제법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해는 뭐라고 할까? 마 1 또는야 x는 3분의 2 또는 x는 마 2 이렇게 세 개 말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또는을 너희가 그냥 답을 할 때 생략하더라도 크게 뭐라고는 안 할게.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에서는 또는이란 말을 안 쓰면 틀리고, 또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또 틀리다? 왜 틀린지 아니? 요건 and야. 요건 and야, and. 영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야. 동시에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얘도 조리제법 할 거야. 얼마로 조리제법이 되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조리제법 되는 수 찾는 게, 그게 약간 이거를 빨리 풀고 늦게 풀고의 시간을 좀 결정을 하거든요. 1로 되니? 안 되지? 마일로는? 마일 되니? 마일 되네. 자, 하나 찾았지? 근데 우리는 4차식이니까 조리제법을 2번 해야 돼. 하나 더 찾자. 하고 찾아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찾아도 돼. 그럼 후보를 생각하자. 어차피 이게 지금 최고차 계수가 6이잖아. 그럼 이게 1분의 6이니까 가능한 건 뿔마 1, 뿔마 2, 뿔마 3이야. 그럼 뿔마 6. 그러면 이제 1하고 마일 중에서 마일 찾았지? 한 번 더 찾자. x 20번 넣자. 0인지 한번 봐봐. 나 너만 보고 있어. 빨리 암산하라고. 2로 되니?
그래서 마일과 이 그렇게 두 개 찾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 다 해버릴게. 마일로 1, 마 1, 0, 0, 마 1, 1, 마 6, 6, 0 2로 2가 아니면 아마 마일 거야. 1, 2, 2, 4, 3, 6, 0 되네.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해버려.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적냐면 마일로 도제법 했으니까 x 뿌릴 x 마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조리제법이 되니? 아니 조리제법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지. 그러면 그럴 때는 해를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네. 그치. 근해 공식 쓸게.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짝수공 쓴다. 마1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마 ac. 그러니까 이 i가 되지. 마2니까 이 i가 되는 거 이렇게 구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패턴은 다 조리제법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치? 이건 치환할 거야. 얘는 x제곱 더하기 4x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전개하자. 10이니까 여기 마 2t 그다음 플러스 25니까 마 15는 0이네. 조리제법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되돌리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더하기 4x 마 5 x제곱 더하기 4x 뿔 3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조리제법을 하거든? 일단 조리제법을 하면 아니 조리제법 인수분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다 둘 다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해는 마5 1 마1 마3이 되지.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해. t가 5다. t가 마3이다. 근데 그 t는 5다. 마3이다. 해갖고 얘를 그냥 따로따로 적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 상관없어. 근데 나는 그냥 이걸 풀로 인수분해 하려고 이렇게 적었고 이거는 이렇게 구해서 다시 5 이항해서 따로따로 구하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 알겠지? 근데 보통 우리 책은 다 이렇게 풀어. 얘는 어떻게 하지? 그치. 두 개씩 곱하지. 근데 누구누구를 곱해? 그치. 얘네들을 곱하고 얘네들 곱해. 그렇게 곱하는 이유는? 그치. x계수가 5로 같으면 전개하면은 치환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서 그래. 그럼 얘네들을 전개하면 이렇게 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래? 치환할래? 여기서 치환할 때는 여기서부터까지만 치환하자. t로. 그러면은 이거 그냥 디테일한 계산 안 하고 인수분해까지만 할게. 이라서 t제곱 더하기 10t 마 24를 뺀 96이지. 그러면 얼마로 하면 될까? 60. 그치. 16, 6인데 여기가 뿌리고 마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됐으니까 되돌리기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거야. 필수예제 3번. 이런 걸 복 2차식이라고 해.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 복 2차식은 유형이 두 개야. 첫째, 그냥 다이렉트로 인수분해가 된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인수분해 하면 돼. 이게 지금 풀려는 필수예제 3번의 1번이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답 구하면 돼. 난 여기서 x제곱을 치환 안 할 거야. 인수분해 하면 돼. x자 인수분해로.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필수예제 3번에 2번으로 그냥 차라리 지금부터 풀어줄게. 예를 드는 게 차라리 나아서. 이런 식이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어떻게 하냐면 식을 변형을 해줄 건데 변형 방법. 처음 나중을 고정해. 얘네들을 건드려서 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고정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러려면 얼마를 더할까? x를 더해줘. 미안하다. 잘못 적었다. 문제 이거야. x제곱을 더해줘. 그러면 여기 x제곱을 더해주니까 여기 2x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식이 달라졌잖아. x제곱 빼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 얘가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이지. 거기에서 x제곱으로 써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합차 공식을 사용하면 돼. 그래서 여기 따로따로 해 구해주면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스텝을 어떻게 외우냐? 첫째, 그 처음, 나중, 고정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그리고 n 합차다. 방법을 좀 잘 익혀도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억지로 하되 이렇게 해야 합차가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x제곱, x제곱 4, 3, 4, 1 맞뿌리면 되지. 그럼 이렇게 먼저 적는 거지. 그럼 그 결과는 그걸 만족하는 해는? 그치, 여기서 뿔마 2. 또 x제곱이 마일이잖아. 그냥 i 아니지. 뿔마 i지. 이렇게 4개 나와. 4차식이니까 해가 4개 나온다. 그 다음 식, 이건 방금 설명해 줬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처음과 나중 고정해서 식 변형해서 푸는 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형이고 마지막 상반 방정식이야.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필수예제 4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상반 방정식은. 가운데 개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를 푸는 건데 이거 약간 응용 버전이 진짜 많아. 응용 버전 다 설명해 줄게. 응용 버전은 첫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의 차이가 잠깐만. 38이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게 차이가 대칭은 대칭이야. 그런데 부호가 여기는 다 뿔뿔이었다면 여기가 부호만 달라. 숫자만 똑같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중에 x제곱으로 묶고 이거는 x-x분의 1을 치환한다. 유형을 좀 잘 기억해. 좀 이따 문제 다시 한번 풀어줄게. 잘못 적었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얘는 x-x분의 1을 t로 치환해. 얘는 알겠지만 x 뿔 x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이것만 달라. 그리고 또 유형 하나가 더 이런 것도 있어. 이번에는 부호는 똑같아. 차수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할 거 같냐? 이건 x세제곱으로 묶으면 안 돼. 그럼 너무 복잡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러한 종류의 상반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얘는 조리제법 한다. 얼마로? 무조건 마일이야. 생각해봐. 얘네가 짝수, 홀수, 짝수, 홀수잖아. 홀수 짝수잖아. 근데 마일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계산해가지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오차인대 상반 방정식은 이걸 마일로 조리제법을 한번 하면은 그 결과가 다시 얘처럼 나와. 그래서 원래처럼 풀면 되는 거야. 유형 이해됐지? 이게 얘네들의 응용 유형이야. 그러면 오리지널 풀어줄게.
얘는 니네가 알겠지만 x제곱으로 묶어줘. 그래서 묶음과 동시에 종류가 같은 혹은 개수가 같은 애끼리 이렇게 다 정리를 해. 그 상태에서 치환한다.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 아까 부호 다른 건 x만 x분의 1이야. 그럼 얘를 치환하면 이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뭐가 되지? 그치? t제곱 마이가 돼. 그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6t제곱 마인데 이게 마 12가 된다. 좀 이따 한 번에 적을게. 그 다음 플러스 5t. 그러면 이게 마이가 마 10이 된 상태에서 얘까지 계산하니까 마 50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인수분해 해야 돼. 자, 인수분해가 얼마로 되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면은 20에서 15를 빼니까 이렇게 되지. 아니구나, 바뀌었구나. 그러면 20에서 15를 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인수분해 된 상태로 적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되돌리기 한다. 식이 복잡한 건 이거 마지막 답 구하는 과정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봐. 그래서 하나를 여기다 놓고 하나 여기다 넣어.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이야. 그리고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야. 식이 이렇게 되고, 잠시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다 완료되네. 그래서 얘가 0으로 만드는 x는 마 3분의 1, 0으로 만드는 x는 마 3, 0으로 만드는 x는 2분의 1, x는 2. 4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흐름은 좀 알겠지? 숫자가 복잡한 거는 이렇게 식을 만들려고 복잡하게 만든 것 뿐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제곱으로 묶어. 그래서 종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치환해. 치환하면 얘를 t로 잡으면 얘는 t제곱 마이야.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 그 다음에 되돌리기 해. x제곱에서 하나씩 집어넣어. 식 나오지? 다시 한번 해구하면 돼. 그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자, 그 다음 문제는 필수제 5번이거든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일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문제야.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니네가 구하려고 생각할지가 궁금하네.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치, x의 마일 집어넣어서 a를 구하면 돼. 이렇게 해서 a를 구하고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팁 줄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3차식이잖아. 3차식에 한 근이 마일인 거 알잖아. 그럼 한 근이 마일이면 마일로 조리제법이 된다는 얘기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조리제법을 해버려. 그럼 계산이 좀 더 쉽다. 그러면서 a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1, 마 a, a 뿔 1, 3a 해서 조리제법을 하는 거야. 마일로 1, 마 1, 마 a, 마 1, a 뿔 1이지. 2a 뿔 2, 마 2a, 마 2, a, 마 2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않냐? 맞지?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조리제법이 된 거야. 무조건 이게 마일로 조리제법이 된다 했으니까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가 2인 게 나와버려. 그럼 A가 2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식을 세우면 2니까 마 3,
2니까 6인가? 여기서 두근의 곱을 구하면 돼. 두근의 곱은 6이지? 그렇게 구하는 문제. 대충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대입해서 구하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고등 문제에서는 대입하지 마세요. 대입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식을 생각해봐.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수예제 6번 어떻게 할 것 같아? 방금처럼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있다. 조리제법을 2번 하면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대입해. 근데 여기서 어떤 애는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 자, 대입도 안 할 거야. 조리제법도 안 할 거야. 어떻게 할까? 대입도 안 하고 조리제법도 안 하고 풀 거라고.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이게 두근이 1이라는 거, 1과 마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 근이 1이라는 건 1로 조리제법을 하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1로 조리제법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는 개수의 합이 0이라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식을 하나 세워. 개수가 1, 마이, 1, A, B잖아. A 더하기 B가 0인 거야. 두 번째, 마일로 조리제법이 되는 건 짝수 차수의 개수와 홀수 차수의 개수를 더한 게 같다지. 그럼 짝수는 얘랑 얘라서 B 뿔이야. 홀수는 얘랑 얘라서 A, 마, 2야. 이 둘이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 마, B가 4인 게 나와. 그러면 A, 마, B가 4면서 둘이 더해 0이니까 하나가 2랑 마인가 보다. 2랑 마이. 그렇게 해서 A, B가 구해줘 버린다고. 이해되니? 자, 근데 A, B를 구했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거는 여기서 다시 조리제법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조리제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았어. 그런데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뒤로 가면 설명 하나만 해줄게. 지금보다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일단 A, B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구해놓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다시 조리제법 하면 되겠지?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게 계산한 게 아니야. 빨리빨리 계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근데 오리지널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원래는 그 아이들은 다 이렇게 풀죠. 얘를 1로 1, 1, 마 1, 마 1, 0. 아, 계산이 좀 쉽게 되는구나. 0, A, A, A 뿔 B. 얘가 0이다. 했어도 됐겠다. 마 1, 1, 마 1, 마 2, 2, 2, 마 2, 0. 그러니까 A 마인데 A 마이가 0. 그러니까 A가 2 나오고 B가 여기서 마이가 나오지. 그러면 남은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이거는 문제 자체가 조리제법을 하기 쉽게 미리 세팅을 해줬네. 그러니까 조리제법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웠다. 그럼 여기 두 근의 합은 2겠지?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야. 아까 내가 마지막에 실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 문제거든? 니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쪽은 솔직히 나머지는 뭐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하니까 다른 게 없는데 얘만 잘하면 되거든. 자, 3차 방정식이야. 3차에 뭐 중근, 실근, 허근을 구할 때 얘를 구하라는 문제는 여기서 못 구한다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먼저 해야 된다. 얼마로 조리제법이 되지? 이게 무조건 쉬운 수로 준다고. 1 또는 마일 아니면 문자야. 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선 안 나오는데 막 여기서 P 세제곱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문자고, 그거 아니면 1 또는 마일이야. 1로 되니? 1로 안 돼. 마일로 되니? 마일로 되잖아. 짝수 차수의 합과 홀수 차수의 합이 같은 걸 알고 있다고. 마일로 조리제법이 된다? 그러면 결과를 적으면 x 뿔 1. x제곱 마 x 뿔 2p는 0이야. 근데 얘가 중근을 갔는데, 그러면 조건이 뭘까? 중근을 갔는데 얘가. 어? 아, 그치. 근데 사실 애들이 그걸 잘 못 구하긴 하는데, 얘는 잘 못 구하는 걸 먼저 구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는 여기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여기서 x가 마일인 게 나왔지. 여기서 두 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같은 것도 중근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일이면 중근이라고. 그러면 얘가 마일이 되게 하는 p 값은 어떻게 추론하냐면 x에다 마일 대입해. x에 마일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p를 찾으면 되지.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p를, 그러니까 마일을 대입하면 1 뿔 1 뿔 2p가 0이 되는 p가 마일인 게 첫 번째 중근이 되는 상황이라고. 자, 두 번째 또 어떤 상황도 존재할까? 그치, 얘네들이 같은 것도 중근이잖아. 얘네들이 같은 거는 판별식이 0이지. 근데 판별식이 0 하면은 되는데, 사실 여기 센스 있는 아이들은 얘가 얼마면 중근이냐? 얘가 얼마면 완전 제곱식이야? 4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p가 4분의 1이니까 p가 8분의 1인 걸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 사실 이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한 건데, 헷갈리는 친구들은 판별식 쓰세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8p는요.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중근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세요. 근데 이게 니네는 생각보다 쉽게 구했거든. 내가 내가 다른 애들을 가르친 것보다 너희는 좀 쉽게 구했어.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구하는 게, 이건 쉽게 생각해. 중근이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에 꽂히는 거야. 생각이 되게 편협한 거지. 요거 하나 쉽게 구해. 8분의 1은 쉽게 구한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중근인 걸 이해를 잘 못한다. 중근은 두 근이 같으면 그냥 중근이야. 그러니까 얘가 1을 마일을 근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애가 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혹시나 얘가 마일이면서 얘가 마일일 수 있나요?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중근이야. 그걸 3중근이라고 해. 근데 문제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 왜 못 나오게? 이 문제에서는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지? 두 근의 합이 이미 1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건까지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이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활용 문제 한번 보자. 3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되게 오히려 앞에서 배운 활용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 정육면체가 있어. 가로 세로 길이를 2cm씩 늘리고 높이를 4만큼 줄였더니 부피가 243인 직육면체가 되었대.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래. 그럼 처음을 x라 하면 가로 세로 이만큼 늘렸대. 가로는 이거, 세로 이거. 높이는 4만큼 줄였대. 그게 243이야. 그걸 만족한 해를 구하면 된다. 전개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구한 해는 무조건 양수여야 해. 그래서 양수인 것만 니네가 get해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패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162쪽까지 좀 꼼꼼히 보면서 숙제는 여기까지만 해오세요.